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수원 아파트 시장은 왜 뜨거워졌나?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중에 아파트 시장 중에 가장 뜨거운 시장이 수원 시장이죠. 그 수원 시장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안 꼽는 찐빵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수원 시장이 지금 뜨겁고 모든 투자자들, 뭐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소위 그 난다 긴다 또는 전문가들, 꾼들 모든 그 투자자들이 지금 수원시장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래서 왜 수원시장이 갑자기 뜨거워졌나, 제가 한번 주요 키워드로 그 수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으로 달려가서 매수를 해라, 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자, 매수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각자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왜 수원시장이 뜨거워졌나, 자, 그리고 앞으로 수원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 수도권 시장 중 가장 뜨거운 시장이 수원시장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한 3, 4개월 됐나요? 뜨거워진 지. 자, 이제 이 시장이 뜨거워지기 전에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서울 수도권 시장,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이 서울의 강남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또는 그 신축 분양권 시장, 준신축 시장, 뭐 강남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시장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가, 자, 그 12.16 대책에서 발표했듯이 9억에서 뭐 15억 구간, 15억 이상은 또 대출이 안 나오고 9억에서 15억까지는 또 LTV 20% 규제로 하는 등 규제가 많이 들어왔죠. 그 정도로 서울의 시장은 가격이 급등을 했죠. 예를 들어 14억짜리 아파트가 13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전세가가 한 7억도 안 된다. 자, 그 정도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갭이 벌어진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장은.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다. 그래서 가격을 추격 매수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경기 수도권 시장으로 이제 갭매우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웬만한 고수들은 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자, 그래서 경기 수도권 시장으로 어떤 투자자의 흐름, 어떤 유동성의 흐름, 그리고 실거주자가 자연스럽게 인서울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요즘은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호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편만 이용이 편리하다면 이제 경기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만큼 또 경기 수도권 시장에 서울과 근접한 택지지구가 많았었죠.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이제 그 경기 수도권 시장 주변에 경기 수도권에서 이제 강남으로 진입하는 노선, 아니면 부도심으로 진입하는 노선들이, 그 인프라들이 많이 개선이 됐죠. 그 2010년 전보다 강남 외곽 고속도로도 생겼고,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 이제 연결이 많이 됐고, 뭐 신분당선도 이제 많이 이제 그 교통 인프라들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경기 수도권의 가치가 예전보다도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제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가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바로 갭매우기가 들어갈 타임이었죠. 바로 이제 그런 타임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또 투자자들이 거기서, 그러면 경기 수도권 시장 중에 그 가장 그 뭐랄까요, 공급이 모자라는 그 도시가 어디냐.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자, 고민을 했는데 그 시장을 바로 수원이라고 본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이게 수원 시장이 얼마나 이제 핫하냐면 요즘 지역 상승률, 뭐 대전이 아직도 강세네요. 자, 대전 다음에 수원 영통구입니다. 바로 영통구라는 거죠. 영통구가 요즘 최근에 핫했던 시장이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시죠. 거래량, 경기도 화성, 다 연결이 되겠죠. 화성, 수원이 뜨고 그 다음에 동탄으로 넘어갔으니까 영통구, 화성, 자, 이렇게 거래량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권성구도 요즘에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영통구에서 권성구로 다시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권성구는 영통구보다는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 뭐랄까요, 영통구가 많이 오르니까
투자자들이 또 건설구로 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소재지 수원이죠. 수원에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공급 물량을 보시죠. 자, 보시면 수원은 2020년도에 물량이 하나도 없네요. 올해 물량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겠죠. 전세 가격이 급등한다. 바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포인트를 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수요량이 6천인데 9,800가구 많이 나오죠. 딱, 그 다음에는 2022년도에는 또 물량이 없죠. 2023년도는 이제 올해 나오는 물량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우리는 2022년까지 볼 때, 20년부터 22년도까지 볼 때는 뭐 그냥 부족한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수원에 매수세가 몰려든 거죠. 자, 그 매수세가 먼저 선취매를 한 거죠. 자, 요즘에 투자 패턴이 그렇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이 공급 물량이 모자라는 곳을 찾아서 다 들어가는 거죠. 자, 먼저 선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게 영통구였죠. 영통구. 자, 영통구였는데 왜 영통구였는가는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때 이런 그 서울시장에서 어떤 무게 중심이, 어떤 그 분위기의 포커스가 경기 수도권에서 다시 수원시장으로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 바로 지방에서는 어떤 시장이 있었냐? 자, 우리가 또 그런 것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할 때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죠. 유동성 장세. 자, 유동성 장세인데 그 유동성 머니가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갔던 게 제일 처음에 대전에 가서 수익을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울산이었죠. 그래서 울산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었죠. 많이 들어가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부산을 조정지구 해제해주면서 돈이 또 부산으로 빨려 들어갔죠. 자, 그때쯤부터 벌써 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이 한 방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투자자가 못 들어가는 거죠. 사실 부산 같은 시장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부산 같은 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한 번에 2억씩 오른다. 자, 그거 무슨 아파트가 주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2억씩 오른다. 그런 유동성 장이라는 거죠. 유동성에 의해서 갑자기 뻥 튀기는 거죠. 자, 그렇게 가격이 단기간에 올라간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죠. 거래량을 가지고 뭐 실수요가 들어오든 투자자가 들어오든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올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서울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투기성으로 들어가서 잡고 다시 뭐 호재가 나오니까 또 팔고 나오고, 그런 비정상적인 시장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산 시장도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어졌죠. 뭐 내년에 부산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부산은 이제 뭐 그거로 이제 일단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됐죠. 자, 그때 바로 수원시장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바로 수원시장이. 수원시장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지방시장은, 자, 그때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뭐 천안도 막 유동성 머니가 들어서 미분양권 다 쓸어버리고, 투자자들이 전주도 미분양권 들어가서 다 쓸어버리고, 줍줍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청주도 뭐 미분양권, 뭐 동남지구, 뭐 테크노폴리스, 뭐 GL인가요? 뭐 또 그 다음에 뭐 울량지구 다 들어가서 그냥 또 투자자들이 미분양권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피를 만들고, 자, 그렇게 됐었죠. 전국적으로 그냥 시장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요즘 수원시장이 완전히 치고 나가는데,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원시장의 분위기는 예전에 대전시장이 갈 때보다 더욱 빠릅니다. 예전에 초기에 대전시장을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었죠. 서서히 올라가다가 작년에 2019년 그지 뭐 한 중반기라고 봐야 되나요? 뭐 한 5, 6월 달부터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도 뭐 강세지만 그렇게 어떤 서서히 달궈지다가 확 치고 나가는 맛이 있었는데, 이건 뭐라 할까요? 뭐 그냥 초반부터 그냥 너무 강세로 갔다는 거죠. 강세. 자, 그런데 그런 강세가 이제 어떠한 그 현상을 만들어냈냐.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수원시장이 강하다는 얘기는 또 경기 수도권 시장이 강할 수 있으니까 전국 다른 기타 도시들, 경기도
밑으로 있는 다른 도시들의 어떤 유동성 뭐니, 투자자 뭐니를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따 뒤에서 얘기해 보고요. 자, 그러면 왜 수도권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가? 자, 그거는 이제 간단하죠. 유동성 시장과 그 투자자들, 유동성 시장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공급이 모자르다. 공급이 모자르니까 또 실수요까지 가세를 했다는 거죠. 그 둘이 만난 시장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미 신축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고, 뭐 거기서 이제 뭐 더 올라갔지만, 이제 이번 시장은 바로 공급이 모자라는 시장이다 보니까, 구축 갭 투자가 극성했다는 거죠. 바로 자, 공급이 공급이 뭐 많을 때는 신축이 주도를 하지만, 공급이 부족할 때는 이런 구축 갭 투자가 극성을 부린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수원이 공급이 모자랄까? 앞으로 공급이 모자랄까? 자, 그리고 앞으로 수원의 어떤 앞으로 수원의 아파트에서 공급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원의 지형적 특성, 그리고 앞으로 공급량, 자, 지형적 특성을 통해서 앞으로 어디에 아파트가 공급이 될까? 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인가? 자, 그것을 판단하자는 거죠. 이러한 그 지형적 특성을 통해서, 앞으로의 공급량을 통해서. 자, 그렇지 않고 앞으로 계속 택지지구가 많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공급량이 많다. 택지지구가 미리 지정돼서. 자, 그렇다면 그 아파트는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지역은 어느 도시든지 뭐 서울이야 뭐 이제 어떤 한정된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절대적으로 토지가 부족하지만, 어떤 지방의 광역시, 지방의 어떤 도청 소재지는 항상 대체지가 있으면, 좋은 지역에 있으면 좋은 지역에다 아파트를 짓고 새로운 상업시설을 짓고 교통수단을 만들면 그 구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축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자, 그런 점이 과연 있는가? 자, 우리가 한번 수원의 지형적인 특성을 보자. 자, 근데 이제 이번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수원은 그 옛날 구도심, 자, 광교야 당연히 좋은 거고, 광교 신도시를 광교 신도시가 뜰 때는 구도심이 죽었었죠. 엄청 죽었었겠죠. 그렇지만 구도심의 저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핵심 입지라고 그러죠. 자, 그 구도심, 핵심 입지가 강세라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이것은 어차피 어떤 지금 인구 구조로 볼 때, 인구의 그 숫자로 볼 때, 증가해서 감소로 가는 단계니까, 뭐 대한민국 전체에서 나타난 그런 확장해서 수축으로 가는 사회다. 확장해서 수축으로 가는 시대니까 수원 역시 외곽으로 이렇게 번지기보다는, 외곽으로 도시가 확장하기보다는 안으로 축소해가는, 컴팩트해져 간다는 거죠.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의 도시는 컴팩트 시티가 대세다. 자, 컴팩트 시티. 자,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확장되면서 그 안에서 최고 핵심 코어는 역시 역세권이죠. 역세권. 서울은 당연히 역세권, 경기도도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의 아파트가 거기를 개발을 한다. 주상복합식으로 복합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 자, 그런 지역이 뜬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광명 역세권이죠. 자, 근데 수원도 바로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수원의 그 아파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주요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수원을 분석하는데, 그 중에 키워드 하나가 바로 화서프루지오라는 거죠. 화서프루지오. 자, 화서프루지오가 5억 한 중반 됐나요?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9억 정도 되나요? 매매가가? 지금 예상으로는 뭐 그 이상도 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도심, 쉽게 말해서 그 옛날 구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서 개발을 해서 가장 핫했던 아파트죠. 자, 그런 거에 대한 상징성. 자, 앞으로의 그 도시의 개발의 방향은 이런 데고, 이런 곳이 앞으로도 뜬다. 수도권에서는. 자, 그런 것을 보여준 게 그 화서 프로지오였다. 보시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지금 그 구도심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건 뒤에서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자, 그런 의미로 간다. 자, 그럼 한번 수원의 지형적 특성. 자, 한번 보시죠. 자, 편안하게 보시죠. 이 수원은
우리가 그 분석을 할 때 일단은 신도시와 구도시를 일단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신도시와 구도시. 자, 신도시는 어디입니까? 바로 광교죠. 예, 광교. 신분당선을 라인으로 한 광교. 자, 여기가 기존의 수원과는 다른 차원의 도시였죠. 막 아파트 8사 기준으로 10억대를 가볍게 넘었던, 뭐 10억에서 뭐 13억, 14억까지, 그 호수 조망에 나오면 17억까지 갔던 그런 아파트들이죠. 자, 구도심이 여기인데 신도심을 만들어서 성공했다. 광역도시급, 뭐 도청소재급으로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여기가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바로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었죠. 그리고 신도시에 대한 어떤 퀄리티, 도시개발의 퀄리티. 광교를 가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신도시 중에 그 어떤 그 신도시의 퀄리티, 어떤 그 압축성이라든지 도시의 디자인, 뭐 어떤 편의시설의 이용, 뭐 그런, 그리고 어떤 쾌적한 자연환경, 그런 거로 보면은 송도, 그 다음에 판교, 그 다음에 광교, 그 다음에 세종, 뭐 그 정도가 아마 도시의 어떤 그 입지를 빼고 그 신도시를 만든 어떤 계획성, 그 어떤 그 퀄리티, 그런 거를 볼 때 그 빠지지 않는 도시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도심에서 이쪽 신도심으로 많이 왔죠. 자, 그리고 이제 수원이라는 도시는 어떤 삼성전자도 있고 어떤 자족 기능도 분명히 있는 도시지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그분들이 이제 광교로 갔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광교의 집값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자, 그 시세가 아무래도 구도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도심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때 어떤 구도심에 불을 지른 게 바로 화서프로지오라는 거죠. 자, 화서프로지오가 5억 중반에 나올 때 난리였죠. 이 분양가가 비싸다고. 자,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거의 프리미엄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구도심에 그 다음에 불을 지른 게 역시 이쪽에 자이였나요? 자이어고, 그 다음에 이 팔달 재개발 지역이었죠. 이 구도심. 이 팔달 지역은 뭐 구도심이지만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기존 입지는 좋죠. 입지는 당연히 좋죠. 여기에 또 수원역이 들어오고 여기에 또 신분당선이 연결되고 화서역 쪽으로 연결되면서 이 지역이 이제 곽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팔달 재개발이 뭐 피가 3억 5천, 8사 기준으로 3억 5천 이상 붙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뭐 피 주고 분양가 주면 한 8억이 넘는 것 같아요. 자,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힐스테이트. 자, 이 아파트가 바로 지금 보면 뭐 거의 뭐 9억 가겠네요. 자, 9억 정도 가겠네요. 자, 이 아파트가 신축으로 공급이 되면서 신축이 이 삼성전자 부근으로는 또 귀했으니까 이게 또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서 한 뭐 9억까지, 자, 9억까지 간 거죠. 8억에서 9억까지 간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개발을 보면은 이 광교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쪽이 구도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성전자 부근으로 이쪽에 이제 논이 있었겠죠, 논이. 자, 요번에 분양한 이제 코롱 하늘채가 여기 있고, 코롱 하늘채가 있고, 이쪽 논을 바로 이제 개발을 했죠. 자, 여기 보면 영통 아이파크 2단지, 자, 코롱 1단지, 2단지 들어오고, 힐스테이트. 자, 이렇게 개발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분당선이 있지만은, 뭐 분당선은 뭐랄까요, 그 어떤 내부 노선이지 분당선을 타고 강남으로 출퇴근하기에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그런 의미에서 신분당선만은 못하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이 지역까지 이렇게 개발이 들어왔다. 자, 개발이 들어왔는데, 근데 뭐 이쪽까지 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개발하기가 어렵다. 이제 개발해도 크게 시세 내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쪽도 개발이 다 됐다는 거죠. 이쪽도. 자, 보시면 남쪽도 개발이 다 됐다. 자, 그리고 이 철도를 경계로 이 구도심도 팔달 재개발 지역으로 또 개발이 다 됐고, 개발이 다 되어가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 화서프로지오도 이제 개발이 이제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토지가 뻗어나갈 데가 없다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막혀서 동탄이니까, 자, 뻗어나갈 데가 없고, 이 광교도 이제 개발이 되었고,
이쪽은 뭐 산이고. 자, 우리가 이런 지형적인 특성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형적 특성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남은 것은 이제 서쪽. 항상 우리나라는 동거서족,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보니까 서쪽에 평야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대체 토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가 호매실이 있었죠. 호매실. 이게 호매실이죠. 요번에 신분당선이 연장된다. 자, 이게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어차피 여기가 들어온다는 걸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여기 처음에 분양할 때 미분양이었죠. 미분양이었습니다. 여기. 자, 이 지역이 왜 미분양이냐. 자, 보시면 수원의 입장에서 보면 신도시죠. 여기가 신도시라고 봐야죠. 신도시급은 아니지만 택지지구다. 새로운 택지지구인데 도심하고는 너무 멀죠. 그리고 여기서 서울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서울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지하철도 없고. 자, 그래서 가격이 처음에 미분양이었고 가격도 저렴했죠. 근데 이 화서 프로지오를 연결해서 이쪽으로 신분당선이 이제 2023년도인가요? 뭐 그때부터 공사해서 2028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죠. 하면서 시세가 뭐 1억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시세가 그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전철이 연결되지만 여기가 이렇게 공백이 난다는 거죠. 이 공백. 도시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 호매실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더 가치가 더 나가는 거죠. 자, 여기는 공백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지하철이 들어오면 여기는 개발이 되겠죠. 자, 개발이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여기로 이사 가겠죠. 자, 그런 점도 그런 점들을 보시고 얼마나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언제 이사 갈 것인가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죠.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제 수원은 뻗어나가면 이쪽밖에 없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번에 구도심이 핫했지만 왜 핫했냐? 여기 있는 아파트와 여기 있는 아파트는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아파트가 구도심이 신도심보단 강세일 수밖에 없다. 기존의 이 도시의 인프라도 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그 GTX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GTX. 자, GTX가 어쨌든 언제 완성될지는 기약은 할 수 없어도 완성되면 삼성역까지 25분, 30분이면 간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수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시세를 크게 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번 그 수도권 시장의 갭매우기 장세로 가면서 경부축이 난리가 났었죠. 경부축이 지금 떴는데, 자, 왜 경부축이 떴나?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요번에 수원이 먼저 뜨고 용인이 이제 떴죠. 그래서 용수 라인이 돼 버렸는데, 자,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판교, 분당, 뭐 용인에는 이제 별 직장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뭐 수원, 동탄, 자, 이 경부축에 대한민국의 그 법인세를 많이 내는 직장들이 다 몰려 있는 거죠. 뭐 판교는 말할 것도 없고 벤처기업이 다 있고, 분당도 뭐 네이버 여러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당 역시 마찬가지고, 동탄, 그 다음에 수원, 삼성전자, 자, 그런 기업들이 몰려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천 쪽으로는 또 하이닉스, 자, 몰려 있다 보니까 직주 접근이 강한 라인이라고 봐야죠. 직주 접근이 강한 라인에, 그리고 택지가 없다는 거죠. 이제 택지가. 자, 보시면 용인도 앞으로 공급량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택지가. 자, 보시면 여기는 뭐 동쪽, 서쪽이 다 산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택지가 없는데 이제 다 개발이 다 됐는데 직장은 계속 들어오더라. 자,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수요가 동탄, 수원으로 이제 어떤 그 대체지가 만들어진 거죠. 어떤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광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 망포가 만들어지고, 동탄 1, 2가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까지 밀려 나오게 된 겁니다. 왜 밀려 나오게 됐냐? 많은 직장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용수 라인이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질 때는 여기밖에 없다. 근데 여기가 이 도심에 있는 아파트와는 입지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신축의 의미는 있지만 입지가 딸리지 않느냐. 자, 그렇게 볼 때는 이 안쪽에 이 철도를 경계로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앞으로 강세를 띌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